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에 있는 조동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주제는 이제 레퍼런스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연구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테크닉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셀프로 간단하게만 더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한양대학교에 온 거는 2024년 3월에 왔고요. 그전에는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한 4년 반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 가기 전엔 SK텔레콤에서 잠시 일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한 9명 정도의 그 학생들이랑 이제 컴퓨터 비전 랩 이제 세팅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중. 네, 그래서 오늘 주제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연구실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 브로드하게 한번 쭉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여가지고 적당히 좀 시간 조절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태풍 데이터 이용해서 날씨 예측하는 거를 이제 디퓨전 모델 이용해서 했었었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위성 영상이죠. 그 인프라레드 이미지랑 요 쇼트웨이브랑 이제 워터 베이퍼 이미지 세 가지 채널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 프리딕션을 하는 거를 이제 그 디퓨전 모델 이용해서 했었던 연구가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랑 과제하면서 이제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Z 디텍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 다채널 이미지, 하이퍼스펙트럴 여러 파장을 가지는 요 다채널 이미지에서 어떤 파장 대역이 좀 중요한가 이런 걸 좀 분석하는 그런 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이게 374개짜리 채널 이미지였는데 얘를 싱글 채널로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서 이 하나의 싱글 이미지가 원래 원본으로 복원되려고 하면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야 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채널들만 이제 조금 어텐션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두고 진행을 했었던 연구였었고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ADD랑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에어리얼 이미지에서 객체 탐지하고 섀도우 그림자 제거하고 해상도 올리고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디퓨전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해가지고 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하는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보통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받아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좀 집중했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인스턴스 레벨로 이제 컨디션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돼서요. 이렇게 객체들이 이제 잘 떨어져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치에 이렇게 원하는 객체들을 잘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객체들이 이제 겹쳐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 박스가 이제 겹쳐서 존재하게 되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강아지여야 되는데 이게 겹쳐서 하나의 객체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요 바운디 박스에 이제 자동차를 크게 하나만 줬는데 요 원하지 않는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최근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가장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은 좀 이머시브 미디어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 이머시브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실감 미디어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컴퓨터 비전 테크닉들을 조금 여러 요소에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잠시 이게 잠깐 그래서 여기 동영상 잠깐 보시면은 이제 싱글 이미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서페스 노멀이라든지 메쉬 만들어내는 것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실감 미디어 하려고 하면 이제 객체뿐만 아니라 이제 배경도 이제 공간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안 렌즈 카메라 이용을 해서 360도 이미지를 이제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 이용해서 복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3차원 공간 안에서 이제 객체를
계기판 지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요거가 조금 지금 파일이 조금 깨졌는데요. 이게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용해가지고 객체 옮겨놓고 이제 뭐 지우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좀 활발하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세미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메인 토픽은 이제 그 참조 이미지 기반 슈퍼 레졸루션인데 그 저희가 그 학교에서 하는 세미나다 보니까 제가 그 앞단에 이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배경 관련된 컨텐츠들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에서 조금 더 나아간 요거 레퍼런스 베이스드 버스트 슈퍼 레졸루션까지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앞부분은 이제 컴퓨터 비전 수업을 수강을 하셨으면 살짝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약간 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챕터의 목적은 이제 그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의 기술이 어떻게 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어떻게 좀 흘러오고 있는지에 대한 좀 히스토리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손상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제 이게 조금 이미지를 크롭해오면서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한데 하여튼 왼쪽에 있는 요 디그레데이션 되어 있는 이미지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태스크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서만 보면은 여기 막 손상되어서 이제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흑백 이미지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노이즈도 끼어 있고 이런 아티팩트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건 이제 이미지 인페인팅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컬러를 입히는 거는 뭐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이즈를 지우는 거는 디노이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해상도를 올리면 그 오늘 메인 토픽이 이제 슈퍼 레졸루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깔끔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다양한 종류의 이제 디그레데이션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 토픽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 해결해 왔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그레이드의 종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옵티컬 뭐 블러라든지 모션 블러라든지 뭐 퀀타이제이션 샘플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디그레이데이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이미지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디그레이데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퀀타이제이션 그리고 샘플링에 의한 이제 품질 저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으면 그 리얼월드에 존재하는 그 빛의 에너지를 이제 카메라가 받아서 이제 이산 데이터로 이제 바꿔주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거를 이제 그 신호 처리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요런 연속 신호를 요 임펄스 트레인하고 이제 곱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요 연속 그 공간 도메인에서의 그 샘플링된 이미지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요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그 이미지 시그널이 리플리케이션 되어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건 아마 DSP 시간에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 샘플링 레이시 높지 않으면 요렇게 이제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신호들이 이제 겹치게 돼가지고 이제 엘리어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샘플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그레데이션의 이제 예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레인 말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센서가 이제 인텐시티를 얼마나 이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그 레인지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픽셀의 인텐시티 축으로 해서 완전 연속적인 걸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트 레벨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걸 말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이미지는 이게 시간 축으로는 샘플링이 되어 있고 값 축으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퀀타이제이션의 그
비트 수를 줄여 나가게 되면은 압축률을 높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블러 아티팩트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디그레데이션은 이제 블러가 있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이제 흔들릴 때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포커스가 안 맞는 그 아웃 오브 블러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디포커스라고 이제 부르죠. 혹은 그 외에 뭐 뭔가 방해되는 요소에 의해서 모션 같은 거에 의해서 이미지가 이제 깔끔하게 촬영되지 않는 것을 이제 블러라고 하고 요 블러를 지우는 테크닉 자체를 이제 디블러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렌즈 디스토션에 의해서도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목 렌즈 형태로 이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제 볼록 렌즈 형태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그 디그레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버터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C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그 디스토션을 발생시켜서 컨텐츠를 좀 많이 담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이즈가 있죠. 그 디그레데이션 중에서.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의 이제 높은 그 감도, 그러니까 ISO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빛의 에너지가 적을 때, 로우 라이트 컨디션에서 이제 그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이즈를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뭐 애딕티브 가우시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를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카메라가 센서가 이제 셔터가 탁 누를 때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포톤이 담기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일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코아성 노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펄스 노이즈, 그러니까 페퍼 앤 소트 노이즈 같은 것들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의 디그레데이션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부르고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이제 디노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디그레데이션 그리고 이제 리스토레이션 파이프라인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이미지를 X라고 했을 때 어떤 디그레데이션 그 펑션에 의해서 손상이 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애디티브 노이즈가 들어가서 우리가 촬영하는 이미지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촬영한 이미지가 되고 요거를 다시 복원해서 X처럼 만드는 게 거의 모든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태스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그레이드 이미지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복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디그레데이션 모델을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레벨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얘네 둘 다 모르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뭐 디그레데이션 모델을 뭐 알거나 혹은 추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컴퓨터 비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이제 풀어왔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태스크를 요 파이프라인 안에 두고 이제 해결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푸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어 날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당연히 뭐 트랜스포머나 이제 디퓨전 베이스 모델을 활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 왔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모델 베이스 방법이라고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들도 이제 세분화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요거는 약간 확률적으로 이 레스토레이션 프로블럼을 확률적으로 이제 베이시안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가 요거는 이제 포스트리아 그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y가 주어졌을 때 요 x를 구하는 거를 사후 확률 형태로 표현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포뮬레이션을 가져간 거고요. 요거를 그 베이즈 룰에 의해서 그 풀면은 그 앞에 텀이 이제 라이클리후드 텀이 되고 뒤에 텀이 이제 프라이어 텀이 됩니다. 그 라이클리후드 텀은 우리가 복원한 이미지를 다시 디그레데이션 시켰을 때 우리가 관측한 이미지가 되는지에 해당하는 거고 요 프라이어 텀은 우리가 회복할 이미지의 좀 자연적인 그 어썸션 프라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베이지안 퍼스펙티브로 바라본 관점이고요. 혹은 우리가 이걸 에너지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에너지를 이제 감소시킬 건데 그 감소시킬 때 이제 데이터 텀이 있고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요 데이터 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 베이지안 퍼스펙티브에 있었던 요 라이클리후드 텀에 해당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회복한 이미지가 그 다시 손상 줬을 때 Y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에너지가 보존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이제 프라이어 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어 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과 회복한 이미지의 속성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사실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건데 포뮬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해결하는 건 사실은 좀 highly enforced proble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그 조금 올드 스탠다드한 그 접근들의 좀 주요한 목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깔끔한 이미지와 대응되는 그 약간 손상된 이미지의 그 페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모호성이 크고 그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내추럴 이미지 프라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좋은 내추럴 이미지 프라이어를 찾는 게 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의 그 연구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 이제 뭐 이런 엘트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의 그 놈, 그러니까 자연 이미지는 대부분 이제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뭐 이렇게 배경은 블러가 되어 있고 뭐 전경 부분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랑 엣지 파트를 제외하고는 되게 평탄하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전체 그레디언트의 값이 적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자연 이미지에서 웬만하면은 가축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뭐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뭐 프라이어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토탈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1 로스죠. L1 로스 그레디언트의 L1 로스 그래서 전체 그레디언트의 총 그 앱솔루트 값이 뭐 적게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스파스놈 같은 거 그 그레디언트의 그 강도의 합이 아니고 그레디언트가 특정 값을 스레지홀드를 넘어가는 개수의 합이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둬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 과거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텀들이 이제 가지는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컨 오브 놈인데 그냥 L2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제너럴한 폼인데. 그러니까 L2놈의 폼을 보시면은 이렇게 컴팩스하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이 TB놈이 L1 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에 가까운 놈이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이제 1을 기점으로 해서 L2 놈은 이제 에러가 커지면은 확 커지고 L1 놈은 천천히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아웃라이어를 조금 무시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스팔스한 리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하다라고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L0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레지 홀딩을 해가지고 특정값 이상은 그냥 조금 평탄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조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굉장히 커도 1의 수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에러의 개수에만 초점을 두고 에러가 엄청 큰 뭐 한두 개의 샘플의 전체 데이터 텀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파스한 그런 프라이어를 조금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이.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했고 왜 이런 방향으로 했었냐라고 하면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컴퓨터 비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 이미지에서 막 자연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봤더니 이제 헤비 테일러드 디스트리뷰션을 띈다. 그러니까 높은 그레디언트를 가지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히스토그램을 뿌려보면은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서 이 높은 그레디언트는 점점 이렇게 쭉 낮아지는 거죠. 대부분 낮은 그레디언트에 몰려있다. 자연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이미지도 요 프라이어에 조금 맞추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L 제로놈이 좀 이렇게 가깝게 되어 있죠. L 제로놈이 좀 내추럴 이미지 프라이어, 그레디언트 차원의 프라이어가 좀 가까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을 풀 때의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대한 거를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데이터 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L2 혹은 에럼룸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회복한 거에 다시 디그레이션 먹인 거가 복원이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에러.
그래서 뭐 후번홈 같은 경우에는 L2랑 L1의 이제 조합입니다. 그래서 특정 값 까지는 L1 쓰고 특정 값 이후로는 L2 사용하고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그런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요런 그 앞에 봤었던 모델들에 기반해서 모델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 디그레데이션 그 포뮬레이션이 요 포뮬레이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 노이즈에 대한 모델링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디그레데이션에 대한 모델링은 이제 태스크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요 노이즈에 대한 모델링은 보통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미니랑 이제 베리언스로 이제 그 노이즈를 모델링하게 돼서 이제 좀 문제를 풀 때 좀 트랙터블한 거죠. 파라미터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자연에서 존재하는 노이즈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로 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그 레스토레이션 프로블럼에서 노이즈 모델링은 가우시안 노이즈로 많이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 equal to x 플러스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x랑 이제 n이 이제 서로 독립적인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겠죠. x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이미지고 n은 이제 랜덤 노이즈인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그 우리가 추론한 거랑 추론한 x 해시랑 요 실제 그 우리가 원하는 x랑 거리가 가깝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를 그대로 요 수식에 넣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요 밑에 줄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요 노이즈가 그 x랑도 독립적이고 만약에 노이즈가 이제 IID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0으로 날아가게 돼서 요 데이터 텀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가우시안 디노이징을 이제 L2 디노이징으로 모델링하면 이렇게 요 데이터 텀이 들어오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내추럴 이미지 프라이어에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L2 놈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당시에 이런 흐름으로 와서 설계가 되어서 데이터 텀 레귤라이제이션 텀 혹은 데이터 텀 혹은 뭐 스무드니스 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 불렀을 거고요. 요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식을 작성을 한 거고, 이제 요거를 풀어야겠죠. 요거를 푸는 방식이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을 이 당시에는 활용을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피스타라든지 뭐 프라이멀 듀얼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컴퓨터 비전 2010년 이전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약간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뭐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가우시안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디노이징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노이즈가 제거가 되지만 약간 이렇게 신테틱하게 스무딩되는 효과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를 강제로 줄이는 프라이어를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L2 놈으로 푼 거고, 요게 이제 L1 토탈 베리에이션을 푼 거고, 요게 L0 놈으로 푼 건데요. 토탈 베리에이션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이 결과에서는 좀 좋게 나오는데,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약간 스팔스한 그레디언트를 가정한 L1 놈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L0 놈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트 파라미터가 크면 그 카툰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카툰처럼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스무딩하는 필터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팩터를 조금 낮춰주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L1 쪽으로 방향이 옮겨오기는 합니다. 네, 그 이러한 포뮬레이션으로 거의 모든 태스크들을 풀고요.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에서는 이제 디노이징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은 요 커널이 하나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블러를 주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 블러를 적용하는 거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으로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하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요 수식에 그대로 넣어서 전개를 하면 이 노이즈를 IID로 가정을 하면은 여기 뒤에 텀들이 다 날아가서 역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 추가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을 넣어서 이제 푸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제 블러가 먹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컨볼루션, 디블러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컨볼루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이제 디블러링이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변상이어서 과거에는 이제 디컨볼루션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디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노이징보다 조금 어려운 점이 요 블럭 커널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요 커널 자체도 사실 언노운 팩터여서 얘도 같이 구해야 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얘를 알면은 편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K를 모르는 경우에는 둘 다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얼터네이팅하게 그 K를 고정하고 X 구하고 그다음 X 고정하고 K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푸는 방식이 조금 오래전에 많이 활용하던 방식입니다. 네. 계속 비슷합니다. 그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뮬레이션 자체는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경우 커널 파트가 이제 블러도 살짝 먹이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레졸루션을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데시메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샘플링을 하는 것까지 여기 넣어주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풀어나가는 과정도 앞에 있는 거랑 다 똑같아서 결국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요 깔끔한 이미지에다가 살짝 블러를 먹이고 데시메이션 한 게 우리가 특정한 것과 같으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든지 L2라든지 L0놈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포뮬레이션이죠. 근데 여기 H,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디그레데이션 팩터만 바뀌게 되고, 근데 다만 이제 태스크별로 디그레데이션이 됐을 때의 그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추럴 이미지 프라이어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디그레데이션 모델도 언노운일 수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프라이어도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태스크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요 방식들이 정말 그냥 완전 스탠다드한 방식들이고 요 방식들을 조금 더 이제 계속 개선해 왔겠죠.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 요 레귤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좋은 걸 써보자 라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스파스 프라이어, 뭐 로우 랭크 프라이어, 뭐 넌로컬 프라이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파스 프라이어는 앞에서 봤었던 뭐 L1이랑 L0 프라이어와 좀 목적을 같이 하는 거죠. 사실 로우 랭크도 좀 비슷합니다. 이걸 좀 보시면 요 스파스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그 스파스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약간 요런 거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디노이징으로 다시 조금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촬영한 이미지 특히 이제 로컬 패치들은 그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아서 몇몇 개의 그 베이시스 펑션들을 선형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두고 설계한 모델이고요. 네, 따라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관측된 패치가 그 सब셋 오브 딕셔너리들의 조합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랑 요 앞에 곱할 요 코에피션트를 같이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측된 패치가 딕셔너리랑 코에피션트의 조합으로 풀릴 거고 요거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넣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스파스 프라이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딕셔너리는 어느 정도 개수가 있는데 이 딕셔너리들 중에서 특정 패치에 영향을 주는 딕셔너리의 개수는 작다. 네,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가 스파스하다. 라고 해서 푸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L0 논을 사용을 해서 풀게 됩니다. 이게 아마 요 스파스 코딩 자체가 이제 그 CNN을 이용해서 풀기 바로 직전에 나왔었던 조금 유행했었던 어프로치입니다. 이것도 근데 학습 기반이기는 해요. 그래서 딕셔너리가 학습이 되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랑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랑 짝지어가지고 요 딕셔너리랑 코에피션트를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로우 레졸루션의 그 코에피션트랑 요 알파랑 그 로우 레졸루션의 코에피션트랑 공유가 되고 요 딕셔너리만
저해상도 딕셔너리에서 고해상도의 딕셔너리로 교체만 하면 슈퍼 레졸루션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서 요거를 풀어 나가거든요. 이런 방식들이 있었었고, 요거는 이제 디노이징에 대한 그런 example. 네, 그래서 스파스 코딩이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이름을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지어놨지만 그냥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특정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두 개로 이제 분할하는 게 이제 두 개의 다른 매트릭스로 분할하는 게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인데 그거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때 스팔스하다라는 거여서 요 매트릭스가 이렇게 스팔스한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 풀 이미지, 풀 패치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스팔스 레프레젠테이션의 글로벌한 목적은 요 딕셔너리랑 코에피션트는 작지만 스텝 서셋이지만 컴프리헨시브하게 그 자연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학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목적시키는 그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추럴 패치들을 충분히 다 표현을 해야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요 베이시스를 담당하는 요 코에피션트는 스팔스하다. 그래서 되게 오소고널리티를 높이는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최대한 줄여서 정말 기본이 되는 애들만 남기고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접근입니다. 네, 이러한 게 비슷하게 이제 발전된 게 이제 로우 랭크 프라이어입니다. 로우 랭크 프라이어. 그래서 여기 그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랭크 기반의 방식이고요. 랭크라는 거는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선형대수에서 그 매트릭스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를 판단하는 뭐 지표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미지로 치환을 하면 약간 그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는 비슷한 패치들을 쫙 모은 다음에 하나의 그 벡터라이즈를 해서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만들면 얘네들의 랭크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의 중복된 정보일 것이니까. 그래서 랭크를 미니마이제이션을 시켜서 아웃라이어, 노이즈를 제거를 하겠다가 목적입니다. 직관적인 이그젬플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그 벡터라이즈해서 나타낸 거고 여기에 이제 막 아웃라이어 노이즈들이 막 그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미지 패치들의 특성들이 이제 겹치니까 이 전체 그 매트릭스의 랭크는 낮고 그러니까 깔끔한 이미지들만 모아놓으면 랭크가 낮아지는 거고 이때 이 랭크를 높이는 요인은 이제 노이즈인 거죠. 근데 이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스팔스하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건 못 쓰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수준의 노이즈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스팔스할 거니까 요 스팔스한 아웃라이어들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랭크가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로우 랭크 프라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이 페퍼 앤 소트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걷어내고 나면 이 이미지의 랭크는 낮다라는 그런 접근이고요. 그래서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하고의 목적성이 조금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로컬 프라이어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특정 패치에 대해서 디노이징을 수행을 할 때 이 주변, 그 바로 주변부가 아니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패치들에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걸 좀 활용해서 복원을 해보자. 이런 컨셉이었고요. 요 논로컬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약간 트랜스포머의 개념하고도 좀 유사하죠. 그 특정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도 복합적으로 다 보면은 더 잘 된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디노이징이나 뭐 슈퍼 레졸루션에서도 이런 컨셉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논로컬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제 CNN으로 넘어와서 잘 표현한 모델이 이제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쿼리 키 밸류 그 메커니즘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가 갑자기 등장한 거는 네, 아니고 이제 오래전부터도 등장을 했었던 개념이고 컴퓨터 비전에서도 사용하던 개념인데 이제 NLP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다시 이제 비전에 들어와서 이제 트랜스포머로 활용을 하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레스토레이션 모델들이고요.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좀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뉴럴 네트워크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2016년도 정도 전에는 MLP, 그러니까 CNN 말고 MLP를 이제 레스토레이션 적용하는 것들이 좀 줄을 이뤘었고요. 이제 2016년, 뭐 14, 15, 16년도부터는 이제 CNN, RNN으로 점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초창기 연구는 이제 12년도부터 있는데요. 요 2012년이면 그 알렉스넨 나왔던 연도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MLP 멀티레이어 퍼센트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디노이징 한 겁니다. 그래서 스팔스 코딩하고 약간 유사하게 MLP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스택트 오토 엔코더 구조이고 이 로스 펑션을 보시면은 요게 데이터 텀이고 요게 그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의 스팔시티를 올리는 텀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뉴런들이 스팔스 해야 된다라는 스팔스 텀입니다. 그래서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하고 좀 개념적으로 유사한 거죠. 이 당시에는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유행하던 시대여가지고 그 스팔스하게 만들어야 좋다라는 게 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되는 뉴런의 비율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약간 드랍아웃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뭐 같은 연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알투놈 이용해서 3레이어 MLP 이용해서 디노이징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뭐 지금 관점에서는 너무 간단한 모델이죠. 네, 그래도 CBPR에 그 당시에 나왔던 놈.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써도 이제 그 당시 엄청 파워풀했던 디노이징 알고리즘의 BM3D인데 이것보다도 잘 되더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2017년도에 이제 DNCNN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렇게 레지듀얼 노이즈를 바로 프리딕션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로 프리딕션하지 않고 요 노이즈를 프리딕션해서 요 입력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빼는 그 레지듀얼 렛의 컨셉하고 동일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레지듀얼 렛보다는 뒤에 나온 논문, 17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레코그니션에도 사용하는 테크닉들이 그대로 다 활용이 되는데요. 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레지듀얼 커넥션을 빅 스킵도 넣고 로컬 스킵도 넣고 그다음에 채널 어텐션도 사용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리얼 이미지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된다 뭐 이런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딥러닝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딥러닝은 항상 디노이징보다 살짝 느린데 1년씩 항상 느린데요. 이제 14년도 뉴립스에 이제 MLP 이용한 게 나왔고요. 이때는 이제 넘블라인드 딥러닝, 블럭 커널 알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논문.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막 다 때려박는 형태는 아니고 약간 각각 레이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결국 디컨볼루션을 하는 거니까 디컨볼루션을 하는 파트,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가 있으니까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쉘로우한 네트워크인데 각각의 네트워크에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GPU의 그 파워가 크지 않다 보니까 2D 컨볼루션을 또 1D 컨볼루션으로 세퍼러블하게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테크닉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냥 CNN이거든요. CNN인 건데 이 앞단은 디컨볼루션을 해주는 거고 뒷단은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주는 거다라고 해서 앞단은 이렇게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고 뒷단은 원바이원 컨볼루션 사용하고 이런 느낌의 것들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블럭 커널을 모르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 구하는 파트도 이제 MLP로 푸는 거를 이제 놓고 스테이지를 나눠 가지고 커널 구하고 딥러닝하고 커널 구하고 딥러닝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로 옮겨 놓은 게 한 2016년 정도에 나왔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입력 출력 그냥 넣으면 어느 정도 잘 되죠. 근데 이때만 해도 각각 스텝 바이 스텝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보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블러가 이제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스파셜리 베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에 또 디폴트로 많이 사용하는 멀티 스케일 모델로 확장도 됩니다. 글로벌한, 그러니까 조금 그 파인 스케일, 약간 글로벌 스케일 이렇게
폴스 스케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전체 블러를 좀 잡아내는 그런 노력도 있었었고요. 사실 그 레코그니션에서 발전된 모델들이 그대로 다 레스토레이션에도 다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죠.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레졸루션으로 넘어오면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ECCB에 처음 나왔고요. 이게 이제 SRCNN이라는 모델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그냥 3레이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논문을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는 패치를 뽑고 그 피처를 뽑는 레이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비선형성을 높여주는 레이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마지막은 요것들을 조합을 해서 리컨스트럭션하는 레이어다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관점에서는 그냥 3레이어 CNN이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약간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많이 활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각각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을 들여다보면 그 CNN하고, 그 3레이어 CNN하고 역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하고의 1대1 비교를 논문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3레이어지만 뭐 기존 논문들에 비해서 엄청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 이후로 우후죽순,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도 딥러닝 그 테크닉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2012년에 알렉스넷이 나오고 2014년에 구글랩 VGG가 나오고 15년에 그 레지듀얼 넷이 나오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레지스트레이션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레지듀얼 넷의 컨셉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킵 커넥션을 둬가지고 요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그대로 넘기고 디테일한 부분만 뉴럴 네트워크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는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의 그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리커런트한 메커니즘도 이때 이제 2016년쯤에 이미 도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서 이제 여기도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를 이용하고 그런 그 레지듀얼 블락 단위로 이제 사용하는 앞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빅 스킵만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블락 단위로 스킵을 두는 그런 모델로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케일 어프로치. 아까 그 딥러닝에서도 2017년에 나왔거든요. 요 SR에서도 2017년도에 이제 멀티스케일 어프로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각각 스케일별로 슈퍼비전도 두고 이제 엣지를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그 개선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다른 태스크에 거의 동일한 네트워크들이 활용해서 각 메인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요건 뭐 블락 와이즈 리컬전 등은 디테일한 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018년도에는 IDN이라고 해서 그 레지듀얼 브랜치뿐만 아니라 막 컴프레션까지 막 해요. 컴프레션 일을 하면은 컴프레션 했다가 늘렸다 뭐 이런 거거든요. 컴프레션을 하면 그 캐패시티가 주니까 중요한 정보만 남게 되죠. 중요한 정보만 남고 다시 늘리고 중요한 정보가 남기고 늘리고 그러니까 요 접근이 이쯤에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어텐션을 사용한 게 이제 RCAN이라는 모델이 18년도에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그 2017년도에 이미지넷 챌린지 우승했었던 그 SE넷 있죠? 스키즈앤 익스텐션 네트워크에서 채널 어텐션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에 좀 적용이 된 모델이고 요거는 성능이 꽤 스테이블하게 잘 나와서 여전히 그 후속 연구들이 이제 비교할 때 많이 활용하는 베이스라인으로 비교하는 그런 논문. 네. 이렇게 쭉 와서 이제 2020년대로 오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로 넘어오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윈 IR이라는 논문. 스윈 IR은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의 이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흐름은 그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 태스크들이 있는데 여러 디그레데이션이 있고 여러 레스토레이션들이 있는데 거의 그 포뮬레이션 다 동일하죠. 포뮬레이션 다 비슷하고 조금 그 디그레데이션 커널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살짝 다른 정도잖아요. 그리고 모델의 구조는 점점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다 똑같고 비슷하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은 특정 하나의 그 모델 디그레데이션을 푸는 것보다는 좀 범용적인 걸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요 스인 IR 테스트 그 모델은 그뭐 디노이징, 슈퍼레졸루션, 뭐 JPEG 아티팩트 리무버 이런 태스크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범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모델의 어떤 그 레스토레이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좀 가는 방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2022년도에는 이제 리스토머라는 논문이 나왔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그 하나의 모델로 이제 여러 디그레데이션을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한 거고요. 어텐션이라든지 이제 채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개선한 논문. 이 하나의 모델이 이제 뭐 눈도 지을 수가 있고 디블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막 디블러링, 디노이징, 슈퍼 레졸루션들이 보통 주로 막 JPEG 아티팩트까지 묶여 있었는데 이제 날씨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 뭔가 로우 레벨한 거에 조금 더 나가서 그 섀도우, 그다음에 헤이즈, 스노우, 레인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이기 시작하는 얘네들까지. 네, 근데 이런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모델이 여러 태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동시에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까지도 넘어왔습니다. 작년 ECCB의 이제 원 리스토어라는 논문을 보시면은 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한 번 딱 학습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디그레데이션을 그냥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파이드 올인원 모델이라고 하고요. 요 작년에 나온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선택적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 뭐 비도 오고 뭐 안개도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조도인 이미지에 대해서 로우라이트만 해결하라, 뭐 헤이즈만 지어라,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델들은 이제 텍스트 프롬포트도 같이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 인베딩을 뽑아서 이 텍스트 인베딩에 해당하는 디그레데이션만 지우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요즘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원투원 모델들이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의 태스크를 해결하려면 각각의 이제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모델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원투매니 모델로 한번 갔다가, 원투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개 태스크를 해결은 하는데 이제 인코더 디코더는 이제 각각 두는 거죠. 중간 부분만 쉐어링을 하는 거였다면, 요즘의 트렌드는 전부 다 그냥 합쳐버립니다. 전부 다 합쳐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지우기를 원하냐 하는 거는 텍스트 인베딩으로 뽑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인베딩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조금 길었는데 지금 레스토레이션 전반적인 좀그 흐름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메인 주제는 사실 슈퍼 레졸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으로 좀 다시 이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레졸루션은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제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단일 이미지로 슈퍼 레졸루션 하는 게 앞에서도 소개드렸던 거고 메인 트렌드 그 메인 그 스트림입니다. 그걸 이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싱글 이미지로 슈퍼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은 요즘 모델들이 굉장히 뭐 잘 되기는 합니다. 잘 되기는 하는데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약간 여전히 좀 블러한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로스가 MSA 로스, 혹은 이제 에러 로스, 혹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간 퍼셉슈얼 로스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픽셀 와이즈로 비교하는 로스다 보니까 전체 평균에 맞춰지게 돼서 좀 블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요 하나의 그 패치가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로 이제 매핑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여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한 2017, 18, 19 이쯤에 나왔던 어프로치가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들자라는 접근이 있었던 거죠. 혹은 이제 최근에 디퓨전 모델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성 모델을 조금 붙여보자.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블러하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이제 그럴듯하게 나오는 건 맞는데, 우리가 슈퍼 레졸루션 적용을 하는 이유는 뭔가 고해상도의 그럴듯한 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이유기는 하지만, 실제로 데시메이션 돼서 없어진 거를 원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실제 손상된 거를 복원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샤프하기는 하지만 아티팩트가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멀티플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장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동일한 장면 혹은 비슷한 장면을 촬영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을 하면 이거는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에서 촬영된 거를 적절하게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없어진 정보가 복원이 되는 거죠. 이런 접근 자체가 뭐 최근부터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션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이미지가 여러 장 촬영이 되면 얘네들을 레지스트레이션을 시켜요. 요거는 이제 오래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시프트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호모그래피를 구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얼라인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겹치는 픽셀들에 대해서 서브 픽셀 단위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합치면 그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고해상도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여러 장 있으면 얘를 잘 정합을 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그리드에다가 픽셀을 이렇게 옮겨 놓게 되는 거죠. 옮겨 놓게 되면 원래는 하나만 있었던 게 여러 개가 있게 돼서 얘네들을 합쳐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레졸루션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노이즈에 대한 감소 효과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버전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관계가 이제 요 M이라는 레지스트레이션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뭐 라이팅이라든지 뭐 블러 커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미지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포뮬레이션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형태인 거죠. 요 하나의 그 깔끔한 이미지 이거고, 요 M은 요 디그레데이션 할 때 레지스트레이션 팩터들 혹은 이제 블러라든지 라이팅에 대한 효과를 주는 부분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애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묶어놓게 되면은 사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냥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방법으로 그대로 풀 수가 있고요. 그 방식으로 풀었던 게 이제 과거의 접근 방식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맵 방식으로 풀면 맥시멈 요 포스트리어 이스티메이션 방법으로 풀면은 요게 이제 라이클리후드 텀 우리가 회복할 이미지를 이제 요 트랜스폼 시키 거랑 이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랑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이미지 프라이어 넣는 거 똑같이 수가 있습니다.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 두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수행해서 풀면은 그 싱글 이미지로 하는 것보다는 정보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해상도 이미지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의 문제가 그 진짜 손상된 거를 회복하는 건 어렵다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슈퍼 레졸루션 문제를 풀 때 해상도만 고려를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그 리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상도만 작을 뿐만 아니라 해상도가 줄어들기 전에 블러 커널도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포커스 블러가 동그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딱 움직이는 블러가 들어가고 데시메이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또 커널도 같이 보여야 되는 문제가 약간 디블러링 문제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싱글 이미지에서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이제 우리 블라인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에서 바로 통과했던 것과는 다르게 블러 커널을 한번 추정한 이후에 복원해야 되는 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한 2017년 정도부터 이제 소개돼서 연구가 되어 있는 오고 있는 분야가 이 레퍼런스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 이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멀티플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실제 손상된 거를 복원을 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는 깔끔한 이미지니까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블러가 어떻게 먹여져 있어도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슈를 조금 더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왼쪽과 같이 완전 저해상도의 이미지가 있을 때 같은 시점이 아니어도 돼요. 같은 시간대가 아니어도 약간 비슷한 시간대에 찍힌 그리고 혹은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촬영된 이미지여도 상관없거든요.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여기 전달해가지고 그 복원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고해상도 이미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신테틱하게 생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해상도 이미지가 이제 그 만들어질 때 블럭 커널이 동그랗지 않고 약간 다른 모양이어도 그 얘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충분히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셋업 자체가 조금 인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얘를 둬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게 이 연구가 엄청 오래전에 막 활발하지는 않았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모바일 폰에 이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셋업이 이제 완전 인위적이지는 않구나라고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칭을 해야 됩니다. 매칭. 사실 요 레퍼런스 베이스볼 레졸루션의 문제는 매칭만 완벽하게 되면은 정말 잘 돼요. 네, 그래서 여기 특정 그 위치에 대해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위치에 대해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 가장 대응이 되는 패치를 찾는 것. 그러니까 코레스폰던스를 찾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매칭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많은 연구들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코릴레이션을 보통 활용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CNN이나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LR 이미지랑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각각 피처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페어와이즈로 그냥 그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든지 아니면 더 프로덕트를 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혹은 이게 연산량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지가 크니까. 이미지 연산량이 많으니까 약간 콜스트 파인으로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크니까 여기 전체에서 이 로컬한 부분 먼저 크랍해서 오고 콜스하기 먼저 스테이지 먼저 찾아오고 그 로컬 윈도우에서 코레스폰던스를 이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찾은 위치에서 이 요 고해상도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인덱스 맵을 이용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사용하는 것 정도가 이제 조금 개선된 매칭 방식이고요. 네, 이렇게 매칭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딱 옮겨올 수 있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피처를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그리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러프하게 딱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파인하게 이렇게 그 얼라이먼트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베이스 퍼 레졸루션의 두 번째 그 스텝은 얼라이먼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옮겨온 레퍼런스를 그 LR 그레이드로 조금 이렇게 살짝 더 움직이는 거. 요거를 일반적으로 그 옵티컬 플로우 같은 플로우 베이스의 얼라이먼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약간 디포머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얼라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얼라인을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라인을 한 다음에 그 픽셀 값을 그냥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옮겨놓은 거거든요. 최종 결과는 아니고. 옮겨놓은 결과를 보시면 여기 앞에 이미지에서 그 매칭이 잘 되는 부분들 있죠. 여기 얘네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뭔가 생각보다 잘 옮겨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아기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 아기가 이게 표정도 바뀌었고 이렇게 위치도 각도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매칭이 잘 안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이 잘 되면 이 뒷단에 뭐 디코더가 안 붙어도 되게 샤프하고요. 매칭이 잘 안 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살짝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복원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로고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잘 옮겨져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얼굴 부분은 이제 디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잘 안 옮겨온 거고. 네,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하고, 네, 그래서 그 플로우 베이스 방식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옵티컬 플로우 모델을 이 모델에 쫙 피팅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뭐 플로우넷이랑 뭐 PWC 넷 같은 것을 조금 변형해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포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요 레귤러 하니까 요거 레귤러한 컨볼루션을 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주고 싶어서 이 오프셋을 같이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오프셋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이제 약간 이렇게 파인하게 요 매칭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포머 컨볼루션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건 이제 얼라이먼트 파트에 대한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가 매칭돼서 와서 얼라인돼서 이제 조금 잘 맞춰주면은 얘들 어그리게이션
융합을 해가지고 최종 이미지를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어그리게이션 할 때는 뭐 레지듀얼 랩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베이스 포 레졸루션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논문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저 연구실에서 수행했었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보시면요, 그 초창기 연구는요, 이게 2018년도쯤에 나왔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얼라이먼트 할 때 옵티컬 플로우를 구해서 얼라인을 한다라고 했던 것만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콜스와 매칭 말고 그냥 바로 플로우를 구해가지고 와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LR 이미지랑 요 레퍼런스 이미지랑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해가지고 요 레퍼런스 이미지의 피처를 워핑을 시켜서 컨캐트네이션 시킨 다음에 그냥 디코더 통과시키는 나이브한 방식입니다. 이 정도만 했어도 이제 2018년도에 22를 쓸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쯤에 나왔던 그 아이디어 중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때 되게 유행했었던 토픽이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토픽이 있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 스타일 트랜스퍼가 하나의 이미지에 또 다른 이미지 스타일을 이렇게 얻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에다가 고 스타일로 이제 입혀놓은 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을 레퍼런스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에 그대로 적용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요 컨텐츠 이미지가 LR이면 요 스타일 이미지가 레퍼런스인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 고해상도에 있는 그 텍스트 정보를 요 저해상도의 스타일로서 전달하겠다라는 논문이 요 SR 엔티티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해상도 브랜치고 이게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브랜치거든요. 그래서 저해상도 이미지는 업샘플링에서 올라갈 건데 이때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나온 패치를 수합시켜서 전달하는 방식. 이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하는 그 모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합에서 그 LR 이미지에 해당되는 그 레퍼런스 피처만 수합을 해가지고 여기 디코더에 넣어서 SR 하는 거. 요게 이제 19년도쯤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년으로 가가지고는 트랜스포머 방법을 요 레퍼런스 베이스 SR에다가 그대로 좀 되게 심리스하게 예쁘게 좀 잘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결국에는 셀프 어텐션 기반의 방법이고 그 퀄리티 밸류 메커니즘 이용해가지고 유사도가 높은 피처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핸싱을 시키는 거잖아요.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프SR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의 이미지에서 LR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달할 때 중요한 게 그 LR하고의 유사한 패치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매칭이 중요한데 그 매칭을 요 커리키 밸류 메커니즘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랑 요 LR 이미지랑 레졸루션을 그냥 인터폴레이션해서 맞춘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로 나온 피처를 키, LR 이미지로 나온 픽처를 쿼리로 둬가지고 어텐션을 구해서 요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가지고 요 레퍼런스 하이 레졸루션 레퍼런스 피처를 밸류로 봐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 그대로 레퍼런스 베이스 SR에 넣은 거죠. 이때 키랑 밸류는 레퍼런스 이미지, 쿼리는 LR 이미지에서 나온 점만 다른 거죠. 네. 요런 게 2020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 2021년도에 나온 게 해상도가 조금 작은데 그 나왔던 게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방식이거든요. 요거는 그 레퍼런스 베이스 XR이 결국에는 매칭 잘해야 돼요. 코레스폰스에서 잘 찾는 문제인데 잘 찾는 거에 있어서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테크닉을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을 했냐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티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좀 큰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네트워크. 그 티처 네트워크는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성능이 좀 덜 좋은 네트워크여서 티처가 스튜던트를 이렇게 가르치는 메커니즘인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여기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매칭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거여서 레퍼런스 이미지랑 그 하이 레졸루션 GT 이미지랑 매칭을 하면 매칭이 정말 잘 됩니다. 레졸루션이 똑같아서. 매칭이 잘 되니까 이 매칭하는 능력을 학습을 미리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요 HR이랑 레퍼런스랑 매칭하는 그 능력을 요 LR이랑 그 레퍼런스 이미지랑 매칭하는 데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LR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서 해상도가 높은 HR 이미지랑 매칭이 잘 안 돼요. 근데 HR 이미지랑 HR 레퍼런스는 매칭이 잘 되니까 요 매칭 잘 되는 능력을 전달하겠다가 요 C2 매칭이라는 논문의 주요한 컨트리뷰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하는 뒷파트는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나온 논문은 이제 태스크 디커플드라고 해서 그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 잘 개발된 게 있으니까 얘를 같이 쓰자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레퍼런스로부터 우리가 전달받고 싶은 거는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단일 이미지로 슈퍼 레졸루션 했을 때 복원할 수 없는 정보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이미지로도 잘 복원하는 애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여기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진짜 디테일한 텍스처만 레퍼런스로 전달받자가 목적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나이브하긴 하죠. 그래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브랜치를 붙인 것 정도가 네, 주요한 컨트리뷰션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레퍼런스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에 관련된 연구는 좀 오래전부터 수행을 했었어서 요 논문이랑 그러니까 요 논문 나올 때도 계속 연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논문이 딱 나와서 아쉬워하고 요 논문이 나와서 딱 마침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딱 아쉬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이 약간 이런 접근들이 약간 애독하게 그래서 약간 집대성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레퍼런스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 방법들이 발전을 해 왔는데 이제 여전히 좀 메인 이슈로 남아 있는 게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예를 들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의 요 뭐죠? 요 문양이 있는데 그 복원을 했더니 전혀 복원을 못하는 거죠. 얘를 그냥 카피에 페이스트 해서만 와도만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더라. 언더유스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엣지 파트에 대해서 얼라이먼트가 여전히 파인하게 좀 잘 안 되는 이슈가 있더라. 이거 두 가지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조금 더 개선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에서 수행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이레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모듈을 설계를 했는데 첫 번째 모듈은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 대한 그 얼라이먼트를 강화하는 모듈을 추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미스 얼라이먼트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활용이 안 되는 피처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그 싱글 이미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도 같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크로스랑 셀프 피처 트랜스포머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듈이 조금 추가가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구조는 컬스 파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LR이랑 래프로부터 피처를 뽑아서 러프하게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하는 부분과 이제 크로스랑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서 그 피처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사용하는 것, 2022년에 나온 논문의 그 테크닉도 그대로 다 사용을 했고요. 사실 저희도 같이 원래 그 동시대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논문이 먼저 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거를 사용을 해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의 결과랑 요 레퍼런스 이미지랑 이제 매칭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할 때 사용했었던 피처는 그 뒷단에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피처로 이제 같이 이제 뒷단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하이 프리퀀시 피처를 얼라이먼트 하는 부분은 이게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요 피처를 얼라이먼트 할 때 이제 레퍼런스 피처를 디포 컨볼루션으로 이제 살짝 파인하게 리파인 할 때 이제 정보로서 같이 활용을 하고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얼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층에서 나온 요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결과 요게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엣지들은 잘 복원하는 피처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해상도 그 하이 프리퀀시만 남기고 빼고 얘네들만 따로 얼라인을 시키는 모델로 발전을 시켜서 최종
얘랑 다시 스킵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서 온라인을 하는 게 요 HFFA 모듈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듈은 이제 크로스 앤 셀프 피처 트랜스포머인데 요 첫 번째 트랜스포머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를 한 번 더 가지고 오는 거.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놓친 피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걔를 트랜스포머 구조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얘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RefSR 모듈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요 싱글 이미지 SR,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한 거. 그러니까 요 피처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어텐션을 줘서 강화시키는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텐션은 요 레퍼런스도 아니고 싱글 이미지에서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의 피처에 셀프 어텐션을 추가를 해서 셀프 리커런스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텐션 종류를 세 가지를 그냥 시리얼하게 다 적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의 그 실험 데이터는 요 CUFED5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SRNTT 논문에서 이제 구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가 하나 존재하고, 레퍼런스가 5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 시밀러리티에 따라서 이제 5레벨로 존재를 하고, 이제 레벨 5 같은 경우에 시밀러리티가 엄청 높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 전체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정량적인 결과이고 한 2023, 24년도 정도에 이제 소타였었던 요 SR보다 0.3dB 정도 물렸었고요. 이 슈퍼 레졸루션에서 0.3dB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세츄에이션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올리는 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였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게 아울스 이런 조금 디테일한 그런 엣지 부분들이 기존의 방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 요 HFA 모듈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요 엣지 부분에 대한 얼라인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 시각화해서 살펴본 모델이고요. 또 앞에 있는 두 개의 방법은 그냥 기존의 얼라이먼트 모듈입니다. DC는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했었던 요 세 가지의 어텐션 모델들을 넣고 빼고 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요거는 아예 없을 때이고, 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한 번 더 어텐션 가지고 와서 요 글자 같은 것들 잘 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듈을 더 추가를 하면 요런 약간 엘리어싱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 마지막에 완전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면 이런 셀프 리커런스가 있는 이런 샘플들에 대해서 엘리어싱 그런 아티팩트들이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저희가 그 레퍼런스 베이스드 SR의 좀 근본적인 문제인 그 얼라이먼트가 잘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의 정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 두 가지 이슈를, 두 가지 모듈을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성능을 올리게 컨트리뷰션이 되고요. 여전히 RefSR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커레스폰던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데요. 저희 그 마지막 토픽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은 그 레퍼런스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에 이제 버스트 이미지를 추가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제안한 그 태스크여서 저희가 벤치마크도 제안하고 그 베이스라인 모델도 제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버스트 이미지가 뭐냐라고 하면 버스트 이미지는 저희 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주르륵 시키는 거. 그래서 로우 레졸루션의 이 연사 이미지를 얼라인을 해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버스트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트 SR의 그 흐름은 앞에 그 FS라고 비슷하게 플로어를 구해서 얼라인을 하고,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맞추고 얼라인을 하고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이제 멀티플 이미지가 있고 하나의 레퍼런스, 하나의 뷰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버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시킨다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는 레퍼런스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하고 차이점은 이 버스트 이미지들은 연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그 인접한 영역에서 촬영이 돼서 이 플로우 이스티메이터를 약간 파인하지만 로컬 영역만 보도록 좀 설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을 하는 것도 이제 플로우 베이스나 디퍼버 컨볼루션을 보통 활용을 하고요. 하나의 프레임, 기준 프레임에 대해서 온라인을 수행을 합니다. 온라인드 되어 있는 이 N개의 프레임 피처를 이제 최종 어그리게이션 하면 슈퍼 레졸루션 되는 거죠. 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어텐션 웨이트, 그 프레임별로 이제 중요도를 본다든지, 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리듀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쨌든 비디오인 거니까 뭐 템포럴 어텐션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테크닉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이미지에서 라지 무브먼트가 있거나 좀 디그레데이션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버스트 이미지에서 이제 미스 얼라이먼트가 심하다.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레퍼런스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처럼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 셋업에 하나 더 가지고 오면 어떨까라는 게 이 연구의 메인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매칭되는 이런 픽셀들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아무래도 고해상도 이미지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고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런 영역들 지금 여기 예제를 보면 레퍼런스 이미지에 이런 글씨들은 존재하는데 이쪽 밑에 있는 글씨는 없잖아요.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버스트 이미지들 저해상도지만 그 여러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버스트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컨셉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 높지만 레졸루션이 낮은 비디오와 프레임 레이트 낮지만 고해상도 이미지 한 장을 이용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복원하는 그것과 좀 유사한 그런 셋업입니다. 네, 그래서 래프 버스트 SR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요거의 흐름은 그 앞에 있는 래프 SR이랑 버스트 SR라고의 흐름하고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매칭 얼라이먼트 어그레이게이션으로 가고요. 네, 큰 흐름만 보시면은 뭐 버스트 이미지에서 피처 뽑고 래퍼 이미지에서 피처 뽑고 매칭하고 얼라이먼트 잘해서 복원하자. 요 큰 그림은 아예 똑같고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레벨로만 말씀드리면은 요 얼라이먼트 할 때 버스트 피처랑 래프 피처가 있으니까 래프 피처를 버스트 프레임으로 옮길 때 요 버스트 피처들의 기반이 되게 레퍼런스를 얼라이먼트하는 요 디퍼 컨볼루션을 만들자가 첫 번째 모듈의 컨트리뷰션이고요. 두 번째 모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레퍼런스 피처가 있고 버스트 피처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다 어그리게이션을 할 건데 어, 그 앞에 그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이미지의 컨텐츠가 있으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버스트에서 가지고 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텐션을 스파셜하게 가져보자라는 게 요 두 번째 그 모듈의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정문 요게 그 충남대학교 정문이거든요. 여기 정문에 있는 요 이미지에 레퍼런스가 있으면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없는 부분들은 버스트 이미지에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중간에 이 어텐션 웨이트를 보면은 여기 그 레퍼런스 이미지의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레퍼런스 피처의 어텐션이 높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스트 프레임에서 피처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을 했고요. 이 버스트 프레임과 이제 GT 레퍼런스 이미지 페어를 구축을 해서 배포를 했고 또 버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로우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들하고 비교를 정량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정성적으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서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잘 많이 살아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세팅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하는 그 얼라이먼트를 사용했을 때의 그 결과, 그 엣지 같은 부분들이 더 잘 살아나고요. 네, 그 다음에 버스트 프레임을 우리가 어그리게이션 할 때, 그러니까 버스트 이미지가 n개가 있으니까 그 n개를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래프랑 합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버스트 프레임을 레퍼런스 이미지랑 합친 다음에 그걸 어그리게이션 하는 것. 뭐가 더 좋을까를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을 레퍼런스 이미지랑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퓨전하는 거.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퓨전이 한 번에 묶어서 퓨전하는 것보다는 좋았다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스트 프레임하고 레퍼런스 프레임을 저희 둘 다 사용을 하니까 그 각각의 이미지들의 효과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트 프레임만 사용을 했을 때
결과, 그 다음에 베이스 프레임 한 장하고 레퍼런스 이미지 슈퍼레졸루션 세팅과 이제 비교를 해서도 실험을 했고요. 당연히 저희가 사용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랩하듯이 빠르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시도했었던 그 버스트 이미지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적용해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고 아닌 부분은 버스트에서 가지고 오는 약간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실 뭐 처음 시도한 태스크니까 처음 시도하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한 두 가지 키 모듈을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발표 마무리하고요.